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하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29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상온에서 찬물과 반응해서 심하게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상온이라고 하면 15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하죠. 찬물과 반응해서 심하게 수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알칼리 금속이에요. 자, 그럼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1가를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죠.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그래서 보기 중에서 나와 있는 물질은 칼륨이 나와 있으니까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0번 공업용 NaOH. NaOH가 수산화 나트륨, 가성소다입니다. 순도를 알고자 4.0g을 물에 용해시켜 1리터로 하고 그 중에 25ml를 주의해서 0.1노르말 H2SO4로 중화시키는데 20ml가 소요되었다. 이 NaOH의 순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화 측정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되고, 중화 측정 공식을 사용하려고 하면 노르말 농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보세요. 순도를 알고자 하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뭐를 계산하느냐? 노르말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25ml가 뭐예요? 부피예요, 부피. 자, 부피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황산이죠. 자, 황산의 노르말이 0.1노르말이 N2. 자, 그리고 20ml가 V2. 그리고 순도를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럼 순도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몇 프로가 순도가 되겠죠? 100%. 그러면 NaOH에 해당하는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먼저 합니다. 자, 지금 4g이라는 질량과 1리터라는 부피를 알고 있을 때 노르말 구하는 식입니다. 자, 노르말 농도는 질량과 부피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질량이라는 것은 4g이죠. 그리고 부피는 지금 1리터. 그리고 일당량 나누기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가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죠. 그러면 NaOH라는 물질은 분자량이 NA가 원자량이 23, O는 16, H는 1, 40이에요. 자, 그런데 OH가 몇 개죠? OH가 1개. 그래서 일당량이니까 일당량 그람수와 분자량이 같은 물질이 됩니다. 따라서 40g을 넣으면 0.1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중화 측정 공식은 NV는 N-V-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니까, 자, 먼저 NaOH에 관계되는 값 노르말 농도가 0.1노르말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V1이 얼마죠? 25ml. 그리고 순도를 계산합니다. 그죠? 자, 는 적정에 사용되는 황산의 노르말 0.1노르말 곱하기 얼마가 주입됐죠? 20ml. 순도가 없으면 100%를 기준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NaOH에 해당하는 순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NaOH는 80%의 순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적정에 관계되는, 중화나 적정에 관계되는 식은 NV는 N-V-라는 식을 사용해서 노르말과 부피의 상관관계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 1몰을 전기분해하여 산소를 얻었을 때 필요한 전하량은 얼마인가? 물의 산화 반응은 H2O는 2분의 1 O2 플러스 2H 플러스 2이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전하량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전하량을 계산했을 때 풀이해보시면 산소와 수소는 각각 2당량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당량의 값을 가지게 되니까 전하량은 얼마냐 하면 2F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와 수소가 각각 2당량을 가지기 때문에 전하량은 2가 됩니다. 2. 그리고 32번 포화탄화수소에 관한 내용으로서 알맞은 것은, 우리가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 두 가지의 탄화수소가 있는데, 포화탄화수소는 알칸 계열, 그리고 불포화탄화수소는 알켄과 알킨 계열이죠. 자, 다시 말해서 단일 결합을 하는 탄화수소가 포화탄화수소,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을 하는 탄화수소가 불포화탄화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포화탄화수소니까 이중 결합이 아니고 단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보면 지원 반응을 한다. 답번에 보면 첨가 반응을 한다. 답번에 기하 이성질체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화탄화수소의 설명 아니면 불포화탄화수소의 설명이니까 지금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나번이고 나머지 가번과 다번과 라번에 해당하는 것은 불포화탄화수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화탄화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치환 반응을 하면서 단일 결합을 하는 탄화수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번 더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화합물 중에서 염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인 물질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소의 산화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염소의 산화수를 계산했을 때 맨 왼쪽에 있는 산소, 자 여기 볼까요? 자, 먼저 가번에 보면 HClO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HClO라는 물질에서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가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H는 플러스 1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Cl도 얼마를 가져야 되는 거죠? 플러스 1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번에 보시게 되면 HClO2예요. 자, 여기에서 O2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짜리가 두 개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H는 플러스 1. 그럼 전체가 제로가 되려고 하면 Cl은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되죠? 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HClO3를 보시게 되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O가 마이너스 2니까 3개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H는 무조건 플러스 1이죠. 그럼 Cl은 전체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되죠? 플러스 5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ClO4입니다. 그럼 HClO4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가니까 4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러면 H는 플러스 1, 그럼 Cl은 플러스 7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 Cl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인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플러스 3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번이 정답이죠. 자, 이 문제는 산소를 마이너스 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가수와 마이너스 가수가 합쳐서 제로가 돼야지 화합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산성염에 해당하는 물질은, 자, 산성염에 해당하는 물질은 대부분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뭐를 발생을 시키죠? H를 발생시키죠. 그래야지 산성이 됩니다. 자, 따라서 H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을 보시면 다음번에 보시면 Na 플러스가 나오겠죠? H 플러스가 나오고 SO4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NH4 플러스와 Cl-가 나오죠. 자, NH4 플러스가 NH3입니다. 액성은 약염기죠. 자, 그리고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OH-가 나오겠죠. 그래서 Mg2 플러스 OH-, Cl-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Ca2 플러스 SO4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산성의 물질이니까 정답은 뭐가 되죠?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반응식 중에서 첨가 반응을 하는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첨가 반응이라는 것은 지금 반응물 두 개가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첨가 반응을 하는 것은 더해야지 첨가 반응이 되는데 지금 첨가 반응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나번과 라번이에요. 자, 그리고 나번과 라번인데 지금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첨가 반응이 아닙니다. 그럼 첨가 반응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반응을 했을 때 합쳐져서 나오는 물질이 첨가 반응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6번에 보시면 철삼가와 반응해서 청색 침전을 만드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삼가철과 반응했을 때 청색 침전을 만드는 물질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 되죠. 그래서 6시아노철 갈륨과 반응해서 청색 침전을 만드니까 6시안이 돼야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안이 6개가 반응을 하는지 5개가 반응을 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안이 6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번이 정답.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 200g에 포도당 18g을 용해시켰을 때 WT%는 자 여기서 물 200g이 뭐가 되는 거죠? 용매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18g이 용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WT%라는 것은 중량 또는 질량 %가 되는 거죠. 그러면 WT%라는 질량이나 중량 %는 뭐를 기준하느냐면 용액을 기준하니까 용질 플러스 용매 분의 용질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용질 자리에 18g, 용매 자리에 200g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8.26%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반면에 용해도를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용해도는 뭐를 기준하죠? 용해도는 용매를 기준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액을 기준하고 용해도는 용매를 기준한다는 것을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600K를 랭킨 온도 도알로 표시하면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도알이라는 랭킨 온도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식은 도F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느냐면 460을 더했을 때 도알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K 온도예요. 그래서 K 온도를 도시 온도로 고쳐서 도시 온도를 도F 온도로 고쳐서 도F 온도를 도알 온도로 고쳐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K 온도를 도시 온도로 고치는 방법은 K가 절대 온도죠. K 온도 마이너스 273. 따라서 600K 마이너스 273을 하면 327도가 나왔어요. 그럼 도시에서 도F로 전환을 했을 때는 도시 곱하기 1.8 플러스 30이에요. 그러면 327도씨 곱하기 1.8 플러스 32를 하게 되면 620.6도F. 자, 그리고 도F를 도알로 고칠 때는 460을 더해주라고 그랬죠. 따라서 460을 더해주게 되면 1080.6 도알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를 전환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38번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1.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8이라는 것은 5분의 9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값이에요.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혼합물과 이를 분리하는 방법 및 원리를 잘못 연결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NaCl과 KNO3는 용해도의 차, 다시 말해서 분별 결정, H2와 에틸알코올은 끓는 점의 차, 분별 정류, 모래와 요오드는 성화성, 그리고 석유와 벤젠은 용해성, 분해 깔때기. 자, 석유와 벤젠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해성을 나타내시면 안 되고 끓는 점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용해성이 아니라 끓는 점의 차이. 자, 그리고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정류를 시키는 거죠. 따라서 분별 정류의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죠. 용해성의 차이라는 것은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용해성의 차이인데, 보시다시피 석유나 벤젠은 물에 녹지 않는 유기물질이죠. 그래서 끓는 점의 차이, 따라서 분별 정류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방향족 화합물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향족 화합물이라는 것은 냄새를 유발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냄새를 유발시키는 방향족 화합물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죠? 벤젠이 들어가야 되죠. 벤젠. 그래서 벤젠이라는 물질은 C6H6이 되니까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41번 다음 보일-샤렐의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기체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일-샤렐의 법칙은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법칙으로 이상기체에 가까운 물질이 잘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에 적용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분자량이 작고 B점이 낮아야 됩니다. B점이 낮다는 소리는 끓는 점이 낮다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보일-샤렐의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기체는 이상기체에 가까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가깝기 위해서는 분자량이 작아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보기 중에서 분자량이 가장 작은 물질이 이상기체에 가깝고 보일-샤를의 법칙에 적용이 잘 되니까 정답은 수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수소의 분자량이 2가 되고 CO2는 44, 그리고 O2는 32, NH3는 17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리튬 플러스 1, 그리고 나트륨 플러스 1, 그리고 K 플러스 1, 칼슘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3번 지방족 탄화수소 중에서 알칸류에 해당하면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구조적 이성질체 수는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펜탄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성질체의 개수를 물으시오 그러면 3개입니다. 왜 3개냐? 노말, 이소, 네오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탄소가 5개짜리는 펜탄이고 펜탄의 이성질체는 3개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팁에서 여러분들 이성질체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성질체가 몇 개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5개를 나타냈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4개, 5개라는 물질에서 이 물질에서 구조만 바뀌는 것을 이성질체라고 그러죠.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탄소 1개를 이동을 시키는데 여기서 탄소를 붙이든 여기서 탄소를 붙이든 같은 물질이죠. 그래서 이게 1개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또 1개는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자, 여기 지금 여기서 탄소를 요거 1개 붙이는 거. 그래서 요게 1개, 요게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탄소를 중간에 집어넣고 양 사이드에 탄소를 집어넣는 거죠. 이게 몇 번째냐면 3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식만 서로 다른 것을 화학식은 똑같은데 구조식이 서로 다른 것을 이성질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개의 탄소 중에 1개를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4개를 고정시켜 놓고 마지막에 위치를 시키고 중간에 위치를 시키고 사이드로 위치를 시키게 되면 이성질체가 되니까 이성질체는 3개. 그래서 1번 형태를 우리가 노말, 그리고 2번 형태를 네오, 그리고 2번 형태를 이소, 그리고 3번 형태를 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번에 3개가 정답.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셔도 돼요. 아니면 암기해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은 어느 농도에 비례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끓는 점 오름에 공식이 있어요. 자, 비례한다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끓는 점 오름이라는 것은 끓는 점 오름 상수에서 농도를 곱하는데 몰알 농도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끓는 점 오름에 비례하는 농도는 몰알 농도죠. 그래서 백분율 농도, 몰 농도, 몰알 농도, 노르말 농도가 있으면 모르면 대부분이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무조건 내 생각대로 체크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확실하게 해놓는 거죠. 따라서 끓는 점 오름은 끓는 점 오름 상수 곱하기 몰알 농도가 되니까 몰알 농도에 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면 염이 수용액에서 전리할 때 생기는 이온의 일부가 물과 반응해서 수산이온이나 수소이온을 내므로써 수산이온이라는 것은 OH-, 수소이온은 H+를 뜻합니다. 수용액이 산성이거나 염기성을 나타내는 것을 가수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OH-가 발생되면 염기성, H+가 발생하면 산이 되는 거죠. 다음 중에서 가수분해에서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이 나와야 되죠? 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온화를 해서 다시 뭐를 해야 되죠? 가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풀이를 보겠습니다. NH4+라는 물질을 보시게 되면 자,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NH4+와 Cl-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NH4+가 가수분해라는 것은 물과 결합을 하거든요. 자, 물과 결합을 하면 뭐를 발생하느냐면 NH3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H3O+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뭐냐면 가수분해를 했을 때 산성물질이라고 저기서 가수분해를 했을 때 산성물질을 내어주는 물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산과 알칼리를 구별하시는 게 아니고 가수분해를 했을 때 산을 발생시키는, 다시 말해서 H3O 플러스가 산을 발생시키는 물질이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45번은 주의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 시험 치기 마지막 전에도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46번, 다음 중에서 금속 지시약이 아닌 것은, 금속 지시약은 여러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팁을 먼저 볼게요. 금속 지시약은 EBT, MX, PV, PC.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반면에 다음에 보면 플로레세인이라는 지시약은 뭐가 되는 거죠? 침전적정에서 사용하는 지시약.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속 지시약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죠.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부보시법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자 한다. 다음 중에서 어떠한 반응 조건에서 더 많은 양의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모니아를 얻기 위해서는 정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반응이죠.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압력이 높고 온도가 어때야 되죠? 낮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답을 찾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답이 되나요? 자,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춘다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 질소와 수소의 분압을 높이고 온도를 낮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춘다는 말이죠.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반대가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uSO4 황산구리죠. 물이 5개 있으니까 황산구리 5수화물입니다. Cu, 구리를 정량하기 위해서 0.5012g을 측량하여 물에 녹여서 KOH, 수산화칼륨이죠. CuOH2, 수산화구리에 청백색 침전이 생긴다. 이때 이론상 KOH는 몇 g이 필요한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CuSO4OH2와 뭐가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물질과 KOH를 반응을 합니다. 자, KOH하고 반응을 해서 침전물이 형성된다는 것은 발생되는 물질이에요. CuOH2의 물질이 발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반응식을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CuSO4OH2. 자, 여기에서 KOH와 반응을 해요. 여기서 CuOH2가 발생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Cu하고 OH2를 여러분들이 제거를 시키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화물, 화합물에부터 물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OH2.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자, 구리 1개, 구리 1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죠? OH 2개. 그럼 여기서 OH 2개가 돼야 되니까 개수가 여기 2가 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남죠? K2가 남고 SO4가 남죠. 그래서 반응을 했을 때 플러스 마지막으로 K2, SO4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반응식에서는 개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CuSO4OH2와 EKOH를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구리를 정량하기 위해서인데 문제 조건에서 0.5012g이라는 CuSO4OH2를 썼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을 분자량을 사용을 하고 KOH도 g으로 계산하니까 전부 다 질량으로 문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분자량을 계산해 볼게요. CU라는 구리가 63.54로 주어졌어요. S가 32, O가 16짜리가 4개, 물은 H2O는 18이죠. 18이 5개입니다.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냐면 294.54g에 계산하면 294.54g일 때, 자, 2 곱하기 KOH의 분자량은 K가 39, 그리고 O가 16, H가 1입니다. 그래서 56g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개수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값을 잘 계산해도 무조건 틀리죠. 그래서 반응식은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얼마냐면 0.5012g, 0.5012g일 때 얼마?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X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0.25g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48번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반응식을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CuSO4 OH2와 KOH의 비가 1대2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팁에서도 반응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응식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9번에 보시면 양이온의 정성 분석에서 디메틸 글리옥심을 넣었을 때 빨간색 침전이 발생되는 물질은, 자, 디메틸 글리옥심을 넣었을 때 빨간색 침전이 생기는 것은 리튬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디메틸 글리옥심을 넣었을 때 빨간색 침전이 생기는 것은 리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50번 산화환응을 이용하는 부피 분석법은, 산화환응 반응을 이용하는 부피 분석법은 산화환응 적정법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답을 찾아내면 되죠. 산화환응 반응이니까 산화환응 적정법, 가번이 정답. 그래서 용어 자체를 이용을 해서 답을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화학 평형의 이동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정감, 남은 입자 간 거리의 변동, 답은 입자 수의 정감, 입자 표면적의 크고 작음. 화학 평형과 입자의 표면적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52번 다음 금속 이온 중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파란색을 띠는 이온은, 수용액에서 파란색을 띠는 물질은 뭐죠? 구리. 그래서 파란색을 다른 말로 청색이라고 하는데 청색을 띠는 것은 구리입니다. 그래서 청색, 구리 꼭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파란색이 청색입니다.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면 다음 반응에서 침전물의 색깔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침전물이 뭐죠? PbCrO4입니다. 따라서 PbCrO4의 침전물의 색깔은 노란색. 따라서 라번이 정답.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4번 보면 양이온 제2족에 구리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리족에 속하는 것은 Pb, 그리고 Bi, 그리고 구리, 그리고 가드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족에 속하지 않는 물질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라번이죠, 라번.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를 꼭 기억하세요. PB 플러스 BI3 플러스 CUE 플러스 CD 플러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산화환원 적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산화환원 적정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산화환원 적정에 해당하는 적정법은, 자, 가장 먼저 요오드 적정법 있죠. 요오드는 아이오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과망간산염법, 그리고 중크롬 3염법.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답은. 따라서 여러분들은 풀이에 나와 있는 산화환원 적정법의 종류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답만 찾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지금은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맞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환원 적정에는 요오드법, 과망간산염법, 중크롬산염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물질의 포화 용액 120g 속에 40g의 용질이 녹아있다. 용해도는. 그럼 40g이 용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용매라는 것은 120g이라는 용액 속에서 40g의 용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차만큼 80g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용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용해도를 계산했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용매분의 용질이 차지하는 값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기준이죠? 용액이 기준인데 용해도는 용매가 기준이라는 거.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용매 자리에 80g, 용매 자리에 80g, 용질 자리에 40g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50%가 나오죠. 그래서 용질이 기준이냐 용매가 기준이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57번 다음 중에서 붕사구슬 반응에서 산화불꽃으로 태울 때 적자색으로 나타내는 양이온을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따라서 적자색을 나타내는 물질은 망간입니다. 망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와 답에 있는 이온을 암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면 0.5리터의 수용액 중에 수산화나트륨, 여기서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면 NaOH죠. 40g이 용이되어 있으며 몇 노르말 농도인가? 자, 0.5리터라는 것은 부피입니다. 그리고 40g이라는 것은 질량이에요. 그러면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NaOH라고 하면 가성소다인데 분자량을 조사해 보면 NA가 23, O가 16, H가 1이죠. 그러면 40g이에요. 그러면 1몰의 값이 분자량이니까 40g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당량은 얼마죠? 1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니까 40g 나누기 1이 되는 거죠. 가수라는 것은 산성의 물질에서는 H의 개수, 알카리성 물질에서는 OH의 개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을 때의 노르말 구하는 식을 보시면, 자, 노르말 농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당량 나누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그럼 질량이 지금 40g, 부피가 0.5리터,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되는 거죠. 얼마가 되나요? 40g 나누기 1. 따라서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면 2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옵니다. 59번 물의 경도, 광물 중에 각종 금속의 정량이나 간수 중에 칼슘의 정량 등에 가장 적합한 분석법은, 자, 경도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칼슘, 지하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죠. 자, 따라서 칼슘을 정량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은 킬레이터 분석법이죠. 왜 그러냐면 칼슘 같은 중금속 물질 같은 경우, 칼슘 같은 물질들은 킬레이터 화합물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킬레이터 화합물을 분석했을 때 킬레이터 적정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정답.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KMNO4가 과망간산 칼륨이면서 강산화제죠. 표준 용액으로 측정했을 때 산성 용액으로 HCl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산성 용액으로 HCl을 왜 사용을 안 하느냐? HCl 같은 경우에는 H+와 Cl-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KMNO4 표준 용액으로 측정했을 때 HCl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느냐? 염소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염소 발생, 염소는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염소 발생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죠? 한 번만에 합격한다는 거. 그래서 동일한 공부를 2번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끝난다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